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재미있는 유대인들의 전래 동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꿀잠 되세요. 산에 버려진 남매. 옛날에 두 아이를 거느린 호라비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장 힘이 들어하는 것은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어린 남매였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사람들은 이런 말로 권했습니다. 영감님, 장가를 드시구려. 그래서 할멈을 얻으면 그가 아이들을 돌봐줄 게 아니겠소? 그 말이 그럴듯해서 할아버지는 장가를 들어 할머니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되겠군. 이와 같은 할아버지의 생각은 잘못돼 있었습니다. 아내로 들어온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매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집와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부터 영감, 아이들을 내다 버려요. 하고 남편을 들볶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애들을 잘 돌보기 위해 당신을 맞은 것인데. 듣기 싫어요. 난 그 애들 꼴을 못 보겠어요.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인데 할머니는 마음씨가 곱지 않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말다툼이 끊일 사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두 아이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주머니에 먹을 것을 넣어 함께 실었습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일로 크게 싸운 끝에 할머니는 그 애들을 숲에다가 내다 버리고 와야 해요. 안 그러면 난 가버리고 말겠어요. 라고 할아버지에게 잘라서 말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늙은 몸에 혼자 살 일이 싫어서 아이들을 내다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수레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는 거죠? 하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하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 거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멀리에 있는 숲에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라. 너희들은 여기서 이 빵을 먹으면서 놀고 있어라. 아버지는 저쪽에 가서 나무를 할 테니까 이 수레 가득히 나무를 하면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아버지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매는 주머니에 들은 빵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고 저녁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울어댔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시잖아. 우린 어떻게 집으로 가지?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단 말이야. 울지 마. 나하고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하지만 오빠도 집에 가는 길을 모르잖아. 왜 모르겠니? 다 알고 있어. 오빠는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남매를 수레에 실어다가 버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가 있는 오빠는 주머니에 재를 잔뜩 넣고 수레에 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길에도 재를 조금씩 뿌려놓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면 집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빠의 이 말을 들은 여동생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쟤만 보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집 안에서는 저녁 식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숲속에 아이들을 버리고 돌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저녁상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오늘 아침까지도 그 애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하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문 밖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는 우린 여기 있어요 하고 집안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다투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숲속으로 갔다가 내버려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또 남매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은 빵주머니도 실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숲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또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나무를 다 해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마. 아버지가 가버린 다음 남매는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또 울었습니다. 울지 마. 난 벌써 다 알고 주머니에 종이 조각을 가지고 오면서 아버지가 모르게 길에 뿌렸거든. 그것만 보고 찾아가면 돼? 그럼. 여동생은 울음을 그치고 오빠의 손에 이끌려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 조각들이 모두 날리어버려 길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날은 어두워오고 길을 잃어 오빠도 동생과 같이 울면서 걸어가다가 커다란 집을 만났습니다. 그 집은 황제가 사는 대궐이었습니다. 남매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그 울음소리를 듣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집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어쩐 아이들이니? 저 길을 잃고 집에 가지 못해 그럽니다. 오늘 밤만 재워주세요. 이 여자는 마음씨가 안 좋았습니다. 재워주고 싶지 않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마침 뜰을 거닐고 있던 황제가 남매를 보고 말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이냐?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집시 여자가 사정 이야기를 말하자 재워주도록 하여라 하고
황제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덕에 남매는 이 대궐로 들어가 저녁을 대접받고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시 여자는 이 남매를 쫓아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남매가 귀엽게 생겼으므로 그대로 대궐에서 살도록 해라 하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매는 대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빠는 어엿한 젊은이가 되고 여동생은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라 황제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가 나쁜 집시 여자는 이것을 몹시 시샘했습니다. 대궐들에는 옷같이 맑은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황후는 집시의 여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목욕을 하고 싶소. 여인은 황후를 모시고 냇가로 나갔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황후를 데리고 가서 갑자기 밀어버렸습니다. 황후는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때 물속을 지나가던 큰 고기가 황후를 삼켜버렸습니다. 집시의 여자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뜰로 바람을 쐬러 나왔던 오빠가 집시의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은 어디 있어? 그러자 집시 여자는 갑자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금빛 털의 어린 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궐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사이에 황후와 그의 오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신하들은 황후를 찾았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황후를 잃은 황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궐 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금빛 어린 양이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황제를 보면 다가와서 몸을 대고 즐거워 보이는 눈으로 황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시의 여인을 보면 금세 화가 나서 뿔로 받으려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집시의 여자는 어린 양을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황제는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동물을 죽이다니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으냐. 그래서 집시의 여자는 어린 양을 못 죽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뜰을 지나가는데 냇물 속에서 오라버니, 저를 꺼내주셔요. 큰 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린 양이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마음씨가 나쁜 집시의 여자가 나를 어린 양으로 바꿔놔서 난 아무것도 못한단다. 그런데 물속에서 들려온 소리도 어린 양이 대답하는 소리도 황제가 들었습니다. 황제는 곧 신하들에게 명해서 냇물이 흘러들어가는 호수의 물을 다 퍼내도록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윽고 물이 다 퍼진 호수 바닥에는 아주 큰 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곧 끌어다가 배를 갈랐더니 그 속에서 황후가 나왔습니다. 황후는 집시의 여자가 한 일을 다 말했습니다. 황제는 집시의 여자를 잡아다가 어린 양을 다시 오빠로 돌아오게 한 다음 집시의 여자를 크게 벌주어 죽게 하였습니다. 이가 없는 못생긴 아가씨. 어머니와 그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밖에 나가 사나이들과 함께 섞여서 일을 하러 나갔다가는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딸은 집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필요 이상이라고 할 만큼 못생겼던 것입니다. 무척 밉게 생긴 데다가 이까지 없어서 정말 눈으로 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이 너무나 못생겼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순대처럼 속을 채워서 만드는 요리를 해놓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딸이 집을 보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요리를 30분에 한 개씩 집어먹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해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땐 이미 모두 먹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요리를 담아놓은 접시가 있는 대로 가보았더니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어디에 뒀니? 하고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 먹었어, 엄마. 그걸 다? 그게 다 전부였나?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접시에 수북히 담아놨던 것을 다 먹다니. 그럴 수가 있나. 어머니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다라고? 다를? 다를 말이야? 어머니는 이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부엌 뒷결을 정리하려고 청소를 하고 접시를 씻다가 접시에서 물이 흘러 길까지 넘쳐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엎지른 것입니다. 중얼거리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을? 다라고? 그러는데 앞길로 왕자님이 지나가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도대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이러시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말에 어머니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글쎄 옳시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고 딸에게 실을 뽑으라고 양털 3kg를 주었지요. 그런데 글쎄 일하고 돌아와 보니 딸은 그 털을 다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털을 하루에 해치우다니 정말 놀랄 만한 재주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걸 다 하고요. 이 말에 왕자가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따님은 아주 재주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 아가씨라면 내게는 안성맞춤이군요. 이 말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딸을 왕자님께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상자를 만들어 딸을 넣고 그 위쪽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왕자께서는 열쇠가 2개인 자물쇠를 잠그고 그 상자를 가지고 가십시오. 열쇠 하나는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또 하나로 제가 상자에 자물쇠를 잠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자를 운반해 가십시오. 왕자는 승낙했습니다. 좋소. 이런 조건으로 저는 딸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 까닭은 아무도 내 딸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척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왕자는 어머니의 말을 그 사실과는 달리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 딸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려니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승낙을 한 것이지요. 왕자는 대궐로 돌아가 부왕에게 이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이 말에 임금님은 괜찮겠다. 좋을 대로 장가를 들거라. 사람을 보내어 어머니에게는 돈을 주고 딸에게는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날을 정하고 이 딸을 상자에 넣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에는 친척이나 축하객들은 엿을 두 사람에게 던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들어있는 상자 위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던진 엿이나 무화과가 이 상자 속으로도 튀어 들어간 것입니다. 신부는 그것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없으니 깨물어 먹지는 못하고 쭉쭉 빨기만 했던 것입니다. 신랑은 저녁 후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으나 열쇠를 아직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를 안에 넣은 채로 아직까지 상자를 닫아두었던 것입니다. 그가 와서 방을 열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더할 수 없을 만큼 못생겨서 신랑이 똑바로 볼 수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얼른 상자 뚜껑을 닫아버리고 자물쇠를 잠가버리더니 밖으로 나가 거기 있던 경호하는 사람 5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상자를 들여다가 들판에 버리고 오너라. 그는 왕자이므로 그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깊은 밤 아버지인 임금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상자를 메고 나갔습니다. 거리 밖까지 와서 들판 한가운데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가 자고 있는 동안에 처치해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새 신랑은 혼자서 눈을 떴습니다. 안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새 신부는 어디 있니? 모르겠습니다. 왕자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되풀이해서 물어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할 따름이었습니다. 악령들의 왕인 임금의 아들도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의 목구멍 속에 무슨 종기가 나 있었는데 어떤 의사도 그것을 잘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목구멍에 상처를 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말을 못하게 되던가 아니면 죽던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의사도 악령의 임금의 아들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임금도 아들의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저리 가라. 가깝게 오지 마. 나도 지긋지긋하구나. 늘 징징 울고 아프다는 소리만 하니. 그도 거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나와 벌판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무슨 상자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자 곁으로 다가서서 엿들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 어떤 여자가 있는 모양인데 쭉쭉쭉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왕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임금의 아들은 물었습니다. 상자 속에 누가 있느냐? 예,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임금님의 신부여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버려졌나요? 왜냐고요? 전 아주 흉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엿을 빨고 있어요. 예? 저한테는 이가 없는걸요? 악령의 왕자는 크게 웃었습니다. 어째서 새색시라면서 이가 없을까? 생각할수록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꾸 웃어댔습니다.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어댔습니다. 너무 웃는 바람에 목구멍에 난 상처가 터지고 고름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피도 고름도 한꺼번에 나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악령의 왕자는 그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잠을 못 잔 터라 상처가 터져 고름이 나와버렸으므로 아프지도 않고 시원해져서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깊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여전히 신부는 상자 속에서 엿과 무화과를 빠느라고 쭉쭉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악령의 왕자는 상자 가까이 가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저절로 종기가 터지고 너무 웃어대서 벌써 다 나아버렸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대로 될 테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이 세상에서 일생 동안 잘 됐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이요. 당신에게 모든 걸 드리리다. 나를 고쳐준 사례로요. 좋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전하겠소. 그러면 아버지가 당신이 필요한 것을 뭐든지 가지고 올 것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하러 가 있는 동안 그녀는 소원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할까? 뭘 소원하면 좋을까? 돈은 내 남편께서 가지고 계시고 임금님이시니까. 아, 내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움이지. 난 예뻐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난 슬기로워야 되고 손재주도 있어야 하잖아. 아주 뛰어나게 미인이 될 필요가 있네. 그러고 있는데 악령의 왕자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 악령의 아들의 아버지는 악령의 임금님으로서 무엇을 소원하는지 그것을 주겠다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 그렇게 많은 것은 필요치 않거든요. 다만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어떤 아가씨보다도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사랑스러워서 고운 이가 나고 아름다운 몸매를 지니고 슬기로워지고 싶어요. 이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러자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미인으로 바꿔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부 옷을 입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채로 아주 미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머리카락 한 오라기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무슨 걱정스럽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머리에 그것을 붙이면 그들이 나타나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악령들이 그녀의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참,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앞전 이야기 말이에요. 아내를 버린 임금님의 아들 이야기였죠. 임금님과 왕비는
아들을 보기만 하면 네 처는 어디에 갔단 말이냐? 신부가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으랴?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그녀를 내다버렸다고는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3,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왕비나 너무나 줄기차게 물어옴으로써 더는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솔직히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절더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방으로 돌아가 상자를 열었더니 그 여자가 어찌나 밉게 생겼던지 경호원을 시켜 그녀를 데려가 들판에 버리게 하였어요. 양치는 화가 나 말했습니다. 네가 한 그런 일은 나쁜 짓이야. 보기가 싫었다니 그럴 리가 없잖느냐. 그렇게 생각하였을 뿐인 거다. 사람을 보내어 그 상자를 도로 가져오너라. 상자를 열고 만일 네가 말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불러라. 정말 그렇게 네 말대로 볼 수조차 없을 정도라면 그런 여자는 너한테도 안 어울리고 나한테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되니까 그녀를 데려다가 바다에라도 던져버리기라도 하자. 상자 속에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들판에서 괴롭히면 안 돼. 생명이 있는 곳에 고통을 주는 짓은 금지되어 있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어여 상자를 가지고 오너라. 다시 가지고 온 상자를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촛대에도 불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자 위의 구멍에서 나오는 빛으로 방 안이 환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녀의 황금과 같은 머리칼,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박은 관이며 옷에서 비쳐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그녀는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만큼 아름다운 아가씨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왕자는 어찌나 놀랐던지 까무러칠 뻔하였습니다. 그가 상자의 뚜껑을 가만히 열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는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내가 잘못 봤었나? 아니, 정말 그저 그렇게 내가 생각했을 뿐인가?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제가 밉게 생겼다니 당신은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전부라고 말씀하고 계셨는지, 왜 상자를 만들라고 그러셨는지 잘 알아두셔야 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는 금세 그녀에게 달려들어 팔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크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쁜 새색시가 왔다고 모두들 기뻐한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하고 새색시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시녀까지 붙여 보냈습니다. 이 슬기로운 아가씨의 아름다움 때문에 모두에게 큰 영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큰 행복도 함께요.